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31일 월요일 오후 2시 38분입니다. 연휴 잘들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미국장 마감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 같은 경우는 일단 금요일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급반등을 성공을 했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었죠. 왜 중요했었냐면은 금요일날 밤에 급락을 해버리면은 그건 무슨 이야기다? 지금 당장 2월부터 해서 어떤 그 20년 3월달 나왔던 것처럼 어떤 그런 금융위기 스타일로 바로 갈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금요일날 하락을 했으면은 빅스가 80까지도 갈 수 있는 자리였다고요. 빅스 솔직히 80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솔직히 한 40에서 한 60선까지 거의 금융위기 뺨 후려치는 그 정도 단계까지는 갈 수 있는 거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날에 일단 급반등을 했죠. 예. 시장은 일단 이 금요일에 상승했다는 의미는 시장이 추가적으로 폭락 이런 거라기보다는 일단은 폭락 아니면 하락세를 좀 쉬어가겠다라는 의미로 일단 받아들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미국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고민을 할 겁니다. 일단은 빠져야 될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버텼어요. 그죠? 그림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빠져야 될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버팀으로 인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려 5거래일 동안 어떤 하방 경직성을 이 부근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나스닥이고 S&P고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쯤 해놨으면 아래쪽으로 안 빠진다라는 건 확인을 했으면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 차례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의심을 해봐야겠죠. 물론 이제 저의 그냥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세계 인류 강대국 미국인데 안 빠지겠다고 마음 먹으면 이제는 탄력적으로 오르겠지라는 예상을 하고 있긴 한데요. 근데 아무튼 길고 짧은 건 대보자고요. 지금 이제 여기서 미국 주식 시장이 금요일날 밤에 안 빠짐으로 인해서 탄력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탄력적으로 반등할지 아니면은 그냥 어딘가에서 상방이 또 제한된 비리비리한 박스권으로 또 마무리가 될지 이거 일단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을 거냐 아니면 박스권으로 개길 거냐라는 부분을 앞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요거라는 거죠. 좀 탄력적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솔직히 숏을 잡고 있는 제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일단은 요렇게 옆으로 제대로 된 반등도 탄력적인 반등도 하지 못하고 옆으로 기다가 아래쪽으로 또 떨어지면은 하락에 대한 이 목표치가 굉장히 많이 커질 수가 있다는 점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거를 희망을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거는 희망사항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될지 일단 앞으로 지켜보자고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 연초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미국 주식시장이 일단 급락세를 멈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정지의 정도가 아니고요. 이건 그냥 정지, 그죠? 여러분들 카세트 플레이어 보시면 아시죠? 일시정지는 이렇게 짝대기 두 개가 붙는 건데 그냥 정지는 네모죠. 네, 네모입니다. 네모. 지금 아예 일시정지가 아니고 정지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일시정지보다 더 강한 의미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 같은 것들, 그죠? 예. 금요일 날 밤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다고요. 여기서 만약에 양봉을 뽑아냈었더라면 어떻게 됐다? 그러면은 최소한 40, 60까지 탄력적으로 더 올라가서 준금융위기 혹은 금융위기급으로 갈 수 있었다. 근데 어젯밤에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보다 앞으로 일단 변동성은 내려오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UVXY의 시대는 일단락 된 걸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는 계속 시장이 안정화되고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단기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쉬어가겠다는 의미가 일단 나온 거예요. 예. 여기서 더 갈 거냐 아니면 쉬어갈 거냐를 지금 고민을 했는데 어젯밤에 금요일날 밤에 결정이 난 거예요. 쉬어가기로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당분간 UVXY는 조금 힘을 못 쓸 가능성이 있겠죠. SVXY가 이제 조금 살아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떨어질 수 있긴 한데 그렇다라고 해서 무작정 옛날처럼 이제 다시 14로 가고 13으로 가고 이거를 기대하기는 일단 좀 어려울 것 같죠. 아직까지는요. 왜냐? 변동성 지수들이 가만 보시면은 거의 6개월, 7개월 이 정도 이상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나서
저점과 고점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SVXY는 단타를 하는 게 적당할 거다. 안 하는 게 좋고요. 지금 타이밍에선 떨어졌다 어느 순간 UVXY를 노리는 게 좋지, SVXY를 맘 편하게 갖고 갈 때는 절대 아니다. SVXY를 할 때는 아니다. 예. 물론 일시적으로는 이 변동성의 상승이 멈춰 있으니까 UVXY는 당분간 힘든 시간이 보낼 수 있어요. 예. 그 정도 이야기를 좀 살펴봤고요. 나스닥도 그렇죠. 뭐 굳이 그림 따로 살펴볼 거 없어요. 얘도 뭐 5거래일 이 정도 버티고 나서 양봉이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더 올라올 수 있죠. 제가 그래서 그 지지와 저항 세팅해 놓은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S&P 같은 경우는 제가 4350을 말씀을 드렸었고, S&P가 지금 어쨌든 차트는 조금 더 건전해요. 그죠? S&P의 박스권 자리 생각하시고요. 제가 대략적으로 4350 부근 이게 4350 여기 정도 있죠. 여기 정도 있죠. 제가 지난번에 그 박스권 이런 식으로 세팅해 드린 거 있거든요. 그 박스권 중단부 자리까지 이렇게 대충 세팅 하셔가지고 이거 기준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HTS 켜서 보면은 미니 선물 그거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거 기준으로 4300의 박스권 하단 자리고요. 이제는 여기 뭐 어딘가 이제 그죠? 박스권 중단부를 저항으로 해서 일단은 뭐 여기 정도 레인지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까지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도 몰라요.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적당히 어디까지도 못 올라오고 이렇게 뭐 박스권에서 기다가 폭락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탄력적으로 올라와서 이까지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그죠? 똑같죠. 14,700이란 자리가 어떤 중요한 자리다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선물 기준으로요. 그리고 위쪽에 또 어딘가도 저항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었죠. 근데 일단 지금 당장 생각해야 될 건 14,700이란 자리가 될 겁니다. 이 정도 지지와 저항 살펴봤으면 될 것 같고요. 금리들은 일단은 다 떨어졌습니다. 네, 금리들은 일단 주식시장이 다시 반등하니까 금리들은 일단 조금씩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금리의 상승세가 완전히 죽었다고 하긴 뭐하고, 일단 아직까지는 일단 어떠한 이런 수렴형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물금리, 장기물금리 다 어쨌든 전부 다 떨어졌고요. 달러 인덱스 체크 정도, 그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일시정지 정도 해 있는 상태인데, 단기간에 어쨌든 장대 양봉 2개 뽑은 게 있고, 전고점을 돌파한착한 거기 때문에 무거운 저항을 돌파한착했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좀 쉬어야 될 필요가 있을 테니까 뭐 일단 자연스럽게 뭐 지금 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도 살펴보면 일단 되겠죠.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이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뭐 재료가 있었는데, 경제지표 발표하고 애플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특별한 뭐 그런 건 없었죠. 결과적으로 이제 금요일날 미국이 상승 마감한 건 애플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애플이 지금 7% 가까이 올랐네요.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기업이라는 놈이 7%가 올랐어요. 나스닥이 3% 오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애플 실적 발표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PCE 물가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에 거의 근접하거나 살짝 오버했기 때문에, 살짝 예상치를 넘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게 뭐 긴축 우려를 자극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 시장은 이제 애플 실적 발표에 그냥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애플 실적 발표까지 해서 이제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와 FOMC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지난번에 언제였죠? FOMC가 26일 날인가 마감이 됐죠. 사실상 이제 1월 말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전부 다 집중이 돼 있었는데, 중요한 이벤트들은 이제 전부 다 오픈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시장이 해야 될 건 뭐냐? 여기 있는 이런 재료들을 이제 시장에 어떻게 반영시키는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선제적으로 좀 이 큰 이벤트 모든 재료가 공개되기 전에 이 재료 공개에 대한 긴장감으로 미리 선반영해서 좀 많이 빠졌던 감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이 다 공개가 되니까 지금 현재 반등하려고 폼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은 다 발표가 됐으니 앞으로 이제 시장의 반응을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선반영됐던 부분을 해결하고 또 하락을 할지, 아니면 뭐 어떻게든 또 버텨서 또 상승을 할지 어쩔지 이런 부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확실히 지금 시장 분위기가 예전과 같이 그런 훈풍이 불어오는 건 분명 아니죠. 이래저래 주변에 악재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입장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지금 부담스럽다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파월하고 바이든이 그런 이야기하고 있죠. 바이든은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기자한테 쌍욕했다가 그게 전부 다 방송을 타버렸죠. 네.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이 발발 떨고 있다. 악재입니다. 악재, 그죠? 호재가 아니에요. 지금 더군다나 금리를 인상하는 게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거지로 한다라는 인상이 있기 때문에 원래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게 주식시장 대세 상승의 조건이긴 하나 무조건 그렇게 이번에 금리 인상이 호재다라고 받아들이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우리 생각 한번 해보자 말씀드렸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경제가 오히려 맛이 좀 가려고 하고 있어서 금리 인하하고 있는 상황이라 별로고, 뭐 예를 들면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지정학적 갈등 이런 것도 계속되고 있고, 그 와중에 국제유가 이런 거는 어쨌든 계속 상승세를 타면서 85달러 위에 있으니까 인플레에 대한 부담을 계속 주고 있고요. 예전과 다르게 좀 녹록치가 않습니다. 시장 상황이요, 그죠? 예, 그 와중에 신흥국들은 계속 돈이 빨려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생각하셔야 될 게 2021년 끝나고 22년 1월 들어서부터 전 세계 주식시장에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고, 이 매도세들이 평상시와 다른 점은 평상시에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해봐야 중요한 지지선들은 지켰는데, 이번 21년 1월달 같은 경우는 강력한 매도세가 나와서 중요한 지지선들을 박살냈다는 게 지금 중요한 점이에요. 예전과 차이점은 이겁니다. 지금 전반적인 흐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지지선들을 박살냈으니까 이제는 반등시 매도 전략이겠죠. 이제는 반등시 매도 전략이 정석적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과 달라진 점이 뭐냐,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훼손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한국 증시 이런 건 이미 맛 같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 예전과 같은 대응을 하기에는 좀 뭔가 심상치가 않다라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한국 주식시장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냐? 뭐 솔직히 모르죠. 근데 일단은 지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가 대부분 연휴권에 들어갔는데, 그죠? 설이나 춘절 연휴권에 들어갔는데, 지금 아시아가 쉬고 있는 게 한편으로는 되게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긴 해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금요일날 밤에 미국이 오른 거지, 이런 상승세가, 이런 훈풍이 계속 이제 수요일날 밤까지 불어줘야, 그래야 이제 연휴 끝나고 나서 딱 개장을 했을 때 해외발 훈풍이 불어와서 코스피가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연휴가 길어요 여러분들. 미국이 오늘 밤, 내일 밤, 모레 밤까지 해서 3거래일이 남았단 말이죠. 지금 미국도 이제 뭐 단기 하락 추세 이상이죠. 이제 뭐 중기 하락 추세 이 정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에서 3거래일 어쨌든 앞으로 이제 반등하기로 일단 마음 먹은 것 같다고 보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3거래일 동안 잘 반등하다가 한국 주식시장 열리는 타이밍에 하락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코스피는 제대로 된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가능성은 열어놓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금요일날 밤에 뭐 미국이 하루 올랐다라고 해서 싱글벙글하고 그럴 게 없다라는 거. 연휴 기간은 기니까요. 어쨌든 끝까지 계속 집중해서 결과를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뭐 어떠한 뭐 기쁨도 슬픔도 기대감도 뭐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죠. 차분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일정 한 번씩 체크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홍콩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열려 있어 갖고 봤더니 그 미국 주식시장 급등의 영향을 신나게 반영하고 있더라고요. 얘네는 이제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그래도 기분 좋게 반등을 좀 하긴 하던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휴장 찍혀 있는 중국, 베트남,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영향을 전혀 못 받고 있죠.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 그 탄력적으로 반등이 올라올지 아니면은 이제 또 박스권으로 또 상단을 또 제한시킬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정도나 우리는 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휴인데 일단 원달러 환율이 금요일날 밤에 좀 많이 올라서 121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유, 잘 가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뭐 특별히 더 이상 드릴 이야기는 없을 것 같고요. 낮 시간에 하니까 참 하여튼 기분이 좀 묘하네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휴 기간이니까 미국 주식시장만 이렇게 간단하게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연휴들 잘 보내시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세요.